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검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다시 이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교계도 국가가 주도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정교과서는 반시대적인 처사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인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와 함께 역사교과서 문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어떻게 해서 발족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 5월 달에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 혹은 지필기준 개정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인정한 범주 내에서의 다양성이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성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친일 독재를 미화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교과서가 쓰여지지도 않았고 아직 지필기준, 지필자 선정도 안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그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가 엄청난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일 정부가 혹은 이번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친일을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를 쓰게 된다면 그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측 입장이 팽팽해 보이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성 좀 그런 것은 좀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나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아시아에서는 유례가 없는 보통선거의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보통, 비밀, 직접, 그다음 평등 이 4가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에는 이런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이 아주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워진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90% 이상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교과서는 위험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가 너무나 일국사 중심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계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나 중학교 역사교과서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국사를 세계사와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근대사에서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였고 또 세계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문물, 특별히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포션으로 그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역사를 세계와 우리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외세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서술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불교, 유교 5페이지 이상 쓰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천도교, 정감독도 거의 반쪽에서 한쪽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두 줄, 석 줄, 이것도 다른 종교 두 줄, 석 줄 쓰는 것에 포함되어 가지고 두 줄, 석 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념 논쟁 종식하려면 지필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뭐 최근에는 뭐 지필을 거부하겠다라는 뭐 성명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역사라는 걸 보는 시각에 따라 사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 지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학자가 내 학설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교육에서 공적인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성립의 주체 세력은 뭐고 이 주체 세력을 반대해서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적어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념 논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이 얘기한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지 자꾸 좌우 이런 이념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역사 문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 사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 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고 교과서하고 다르니 무슨 말씀 믿어야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근현대사에서 끼친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사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념의 혼란 가운데서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단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구 민주주의를 이 땅에 들여왔고 일제시대 때부터 1925년부터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해방 직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역사 교과서 문제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다음부터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랜 논란을 겪었고,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1948년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1948년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이것 때문에 오늘의 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니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가 말했습니다. 이 편의에 따라 해석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대화 속에 교훈을 삼고 발전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